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 되기 미주부입니다. 자, 오늘은 이 리커전 파마슈티컬스라는 회사를 알아볼 건데, 이 회사가 갑자기 왜 튀어나왔냐면 엔비디아가 5천만 불을 투자했다고 해요. 그래서 엔비디아 투자 소식에 주가가 정말 말도 안 되게 급등하는 회사인데 잠깐 주가를 좀 보겠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투자하고 나서 주가가 지금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갔는데 엔비디아가 투자하기 불과 한 2달 전까지 최저가가 얼마였는지 봤더니 주가가 한 4불 초반까지 하락했었다가 엔비디아가 투자하고 나서 주가가 갑자기 급등해서 한 12불까지 뛰었어요. 얼마나 상승했냐면 엔비디아 투자 소식에 78%가 상승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7월 12일에 78%가 상승했고 그 전날 종가가 6.78불이었는데 하루 만에 12불, 거의 2배 근처로 올라갔죠. 자,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이제 체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자, 주가가 이렇게 엄청나게 급등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 차트를 좀 축소해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축소해 봤더니, 이 회사 주가가 2021년 한 7월 정도에는 40불이 넘었어요. 이 기업도 굉장히 주가가 높았다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많이 하락했다가 엔비디아 투자 소식에 이렇게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주가로 보면, 그러니까 뭐 이때쯤에 만약에 들어가신 분들이 있다면 이번 엔비디아 투자로 주가가 한 78% 상승했다고 해도 아직 갈 길이 먼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엔비디아가 들어갔으니까 뭐 뭔가 있겠지. 나도 한번 들어가 볼까?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특정 종목에 대해서 매수, 매도, 추천 영상이 아니니까요. 자, 리커전 파마슈티컬스라는 회사는요, 2013년도에 설립된 미국의 바이오테크 회사입니다. 지금 2023년도니까 설립한 지 한 10년 정도 된 기업이고요. 이 회사는 인공지능 기계학습을 활용해서 이 신약 개발 프로세스를 가속화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이 회사의 주요 목표는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신약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이를 통해서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법까지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자, 그런 만큼 이 리커전의 핵심 기술은 이 AI 기계 학습을 통한 신약 발굴 및 개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회사는 이 생물학적 실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모델을 훈련시킨다고 해요. 자, 그래서 새로운 치료법을 예측하고 검증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기존의 신약 개발 프로세스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다양한 질병에 대한 치료법을 더 빠르게 개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의미 있는 매출 실적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는 왜 리커전 파마슈티컬스에 투자했을까요? 자, 엔비디아 투자의 주요 목표는 리커전의 인공지능 기반 신약 개발을 가속화하는 거라고 합니다. 엔비디아는 이 투자를 통해서 이 생물학이나 화학 분야에서 규모가 큰 기초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거죠. 자, 이 모델은 리커전의 AI 기계 학습을 기반으로 해서 약 3조 개의 유전자와 화합물의 관계를 검색해서 이제 검증해주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리커전은 이 AI 기반 신약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엔비디아 클라우드 서비스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이를 통해서 불치병 환자의 치료법을 더 빠르게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엔비디아는 리커전에게 최신 GPU에 대한 이제 우선 접근 권한을 제공한다고 하고 엔지니어링 지원을 통해서 모델의 최적화를 돕고 공동 연구 개발에 대한 노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엔비디아의 이 바이오네모 플랫폼을 통해서 리커전의 ML 및 AI 모델을 다른 파트너에게 공개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해요. 자, 이렇게만 된다면 엔비디아는 리커전의 매출 향상을 위한 전략적 투자자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고 리커전 입장에서도 굉장히 든든한 사업 동반자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의 이 바이오네모 서비스가 뭐냐? 이걸 한번 잠깐 알아보면요. 엔비디아의 이 바이오네모라는 서비스는 생명과학 연구를 가속화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라고 합니다. 대규모 바이오 분자 언어 모델을 훈련하고 배포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를 통해서 과학자들이 질병을 더 잘 이해하고 환자를 위한 치료법을 더 빠르게 찾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바이오네모는 화학, 단백질, DNA, RNA 데이터 형식을 지원하는 대규모 언어 모델 프레임워크의 일부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리커전 파마슈티컬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AI 신약 개발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기업이 있죠. 바로 슈레딩거인데 슈레딩거 같은 경우도 작년에 굉장히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 연초에는 주가가 18불이었는데 지금 주가가 53불까지 굉장히 크게 상승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특히 AI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슈레딩거도 마찬가지로 2021년 이 당시까지 보면 주가가 100불 넘게 상승했었어요. 110불, 113불까지 상승했다가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이제 올해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고점은 회복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올해 이제 의미 있는 상승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커전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를 봐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의미 있는 매출이 있진 않아요. 자, 직전 연도 매출이 4,600만 달러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사람은 한 600억에서 한 650억 정도 매출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대신에 매출 성장은 굉장히 최근 3년을 보면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른 회사라고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익은 내지 못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손실폭도 굉장히 크고 가장 최근 1년 영업이익 손실액을 봤더니 2억 6천만 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굉장히 투자의 리스크가 큰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 뭐 향후 컨센서스를 봐도 아직까지는 이 수치상으로는 뭐 크게 드라마틱하게 성장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이 자료를 보고 판단할 기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사업적으로 어떻게 엔비디아와 또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냐에 따라서 이런 컨센서스 자료는 또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는 거니까 그냥 참고용으로만 봐주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슈레딩거의 최근 매출 성장세가 좀 더 좋은 것 같아 보였어요. 어느 정도 매출 규모도 이제 나오고 있고 뭐 매출이익 아직 영업이익은 안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조만간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또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자, 일단은 2023년도에는 EPS가 흑자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 연도 2024년과 2025년에는 다시 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긴 한데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손익분기점을 이제 넘어서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 회사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리커전 같은 회사는 아직까지는 의미 있는 매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적정 주가를 판단하기엔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슈레딩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의미 있는 매출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자, 제가 적정 주가 템플릿을 한번 봤는데 슈레딩거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PS 레이시오가 16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자, 현재 주가가 54불인데 적정 주가 범위는 32불에서 49불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32불 정도 를 만약에 본다고 하면 슈레딩거 같은 경우는 최근 한 2달 정도 사이에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긴 했는데 한 요 정도 범위에서 우리가 다시 이제 들어갔다면 지금 좋은 결과가 나왔을 것 같긴 한데 자, 이런 기업들도 모두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해서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목적은 아닐 테니까 기업을 좀 깊이 있게 공부해 가면서 장기적인 투자 플랜을 한번 세워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리커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 매출 실적에 대한 의미 있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런 템플릿을 보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따로 말씀드리진 않겠고요. 참 그리고 슈레딩거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도 영상으로 한번 다뤘지만 이 마이크로소프트 재단에서도 투자한 기업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한번 봤는데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 초록색으로 된 그래프가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재단에서 이 슈레딩거의 보유량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최근 1년 사이에 비중이 좀 줄긴 했어요. 예, 슈레딩거에 대한 비중이. 그리고 리커전도 제가 좀 봤더니 아크인베스트도 이 리커전 파마슈티컬스에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투자를 어떻게 해왔는지 봤더니 아마도 리커전이 상장하기 전부터 이제 비상장 기업 주식을 아마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아마도 상장 초기 가격보다 더 좋은 가격에 샀을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리커전의 주가가 계속 하락했을 때 그래도 꾸준히 주식을 이제 매입하고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 최근에 아크인베스트에서도 리커전의 보유 물량을 조금씩 더 늘려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아크인베스트가 리커전에 투자한 이 평균 매수 단가를 한번 보면 한 16불 정도 됩니다. 16.8불 정도 되니까 아직까지 리커전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아크인베스트가 투자한 평단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올해 특히 AI 관련 종목들의 성적이 좋았는데 이 AI,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 신약 개발 분야도 몇 년 내로 굉장히 크게 성장할 분야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하지만 리커전은 아직까지는 의미 있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때문에 투자에는 굉장히 큰 리스크가 따른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슈레딩거가 지루한 조정을 끝내고 또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서 자, 슈레딩거도 다시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절대 매수 추천은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시청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